자, 오늘 서울시립대 논술고사가 있었고요. 또 이번 주면은 모든 대학의 논술고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논술고사를 지원한 학생들은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치른 대학을 보니까 결시율이 좀 높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선생님? 네,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이었죠. 논술고사가 있었던 대학들의 결시율을 보면 40% 이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문계, 자연계 합산 비율인데요. 경희대학교와 인하대의 결시율이 46%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가 45%, 서강대가 44% 내외고 성균관대학교도 41%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절반에 가까운 인원 정도가 결시를 했는데요.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논술고사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채점 결과 여부를 가지고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달됐다고 판단될 때는 역시 응시하지 않았던 거고요. 네. 또 수능 시험이 예상보다 잘 나왔던 학생들은 수시보다는 정시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능에 논술고사에 응시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근처에 있거나 합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학생들이 응시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논술고사 그 출제 경향과 난이도도 궁금한데요. 지난주에 그 논술고사가 있었던 서강대와 경희대 어땠을까요? 네. 일단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지금 논술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는 반응은 없었는데 좀 대학별로 살펴보면요. 서강대학교 인문 경영과 경제 논술은 종전과 비교하여 대체로 평이하게 나왔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자연계열의 논술은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에 인문 논술은 공통 주제를 찾는 문제 등이 약간 어렵게 출제됐다는 반응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서강대와 경희대 말고 그 밖의 대학은 어땠을까요? 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성균관대학교 인물 논술의 난이도는 역시 종전과 비교해 봤을 때 논제와 제시문이 평이하다는 수험생들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인문 오전 논술의 주제는 행복에 관한 것이었고요. 또 오후의 주제는 빈곤에 대한 것이었는데 행복과 관련된 제시문에서는 칸트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또 대화의 형식, 생물학적 관점, 닉 부이치치 등 5개 제시문이 나왔으며 빈곤과 관련된 제시문으로는 빈곤과 사회 그리고 개인과 관련된 5개 제시문이 나왔는데요. 이제 숙명여대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인문 논술은 공통문항으로 언어 매체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분석하는 문제가 논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또 대체로 숙명여대는 제시문과 논제가 모두 평이하다는 학생들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숭실대 자연계열 논술 문항은 오전에 출제됐던 물리 문제는 다소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에 오후에 상경계열의 논술 문항은 평이하다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고려대, 이화여대 등등 이제 주요 대학의 논술고사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네. 이 대학의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 말씀을 좀 주실까요? 네. 고려대의 경우에는 모의 논술을 통해서 변화가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학 측에서 제시한 변화를 좀 읽어보면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 개방형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이 학교 측의 발표였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인문논술의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에 대한 독해나 또는 수리적 문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희망대학의 모의 논술고사를 반드시 논술고사에 가기 전에 응시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기출 문제들도 잘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정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담하다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물수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정시에서 가장 큰 변수라면 어떤 게 있을지 남영주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물수능 상황에서는요, 사실상 해마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이 쉬워지게 되면요, 표준 점수와 백분 체계가 많이 좀 이렇게 흔들립니다. 따라서 네. 예를 들면 표준 점수로는 마이너스 1점인데 백분위로는 막 마이너스 10점이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어떤 지표에 유리한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올해 만약에 좀 이렇게 대치표보다 조금 낮은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전 영역을 좀 고르게 반영하면서 백분위를 반영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커터라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분석되니까 네. 자기가 표점이 맞는 친구인지 백분위에 맞는 지표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유불리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시 상담 진행했는데요. 소중한 말씀해주신 이정수 선생님, 남영주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어머니와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